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 어제의 증시 흐름이 그래도 오늘 손바닥 뒤집듯이 좀 바뀌어줘서 천만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시장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의 시장의 흐름이었을 수도 있는 오늘의 시장이었는데요. 참 어제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 우리나라 증시만 전 세계 증시가 이스라엘 이슈에도 불구하고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또 참 정강 후약으로 또 강하게 종가까지 밀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사실 종종 K 증시라는 게 그런 일이 잦습니다. 뭐 부단 지난번에는 안 그랬나요?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상황도 발생을 했었죠. 또 중국의 뭐 에버그란데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리고 컨츄가든 사태 즉 헝다 이슈가 있었을 때도 중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또 되려 우리나라 증시만 또 폭락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는 게 이게 한국만의 또 독특한 이 수급적 논리가 많이 작동하는 그런 K 증시의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적 논리에 의한 그리고 내일 있을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벌어졌던 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뭐 파생을 뭐 겸해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 내가 어제 장 후반에 제가 숏을 다 청산을 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의 회원님들한테도 이쯤에서는 다 청산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쇼플레이를 할 수 없으며 내일 모레 주식 만기 시점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만기 구간에 쇼쳤다가는 뭐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강제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이 사단이 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주식이라든지 뭐 파생을 같이 해보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겠죠. 그냥 뭐 시장에서 뭐 어떠한 이유로 의해서 시장이 빠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부분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시장에 돌아가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찌됐든 오늘 시장이 그래도 일단 떨어지는 칼날에 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상 지수가 바닥을 잡아가는 국면에서는 위든 아래든 자꾸 막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개인의 기준이 없으면 그 흔들리는 파도에 그냥 이리 휩쓸려 가고 저리 휩쓸려 가고 갈피를 못 잡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제가 분명히 지금 한 4일 연속 말씀드리죠. 시장의 바닥은 다이버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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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호가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부터는 바닥에 근접한 것이다. 어제 나왔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어제 나왔고요. 시장의 시그널은 항상 거의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으셔도 저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하락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형태는 다르고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이 빠지는 구조라든지 올라가는 구조라든지 이런 형태는 항상 동일하다. 이유는 다르지만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올라갈 때도 이유가 다르고 떨어질 때도 이유가 다르지만은 그 하락하는 형태와 올라가는 형태는 과거에도 그렇고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잘 벌고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은 아무리 폭락장이 와도 빠져도 다시 용수철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러한 기업들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도 장 끝나고 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밖에 나갔다가 또 시황을 줬고 또 약속이 좀 이리저리 좀 바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막 하락하고 막 할 때 그렇게 연락이 좀 많이 왔습니다. 주변에 되게 연락이 많이 왔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은 절대 물타지 마라. 반등할 때 다 팔아라.
가 그때 대답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와, 오늘 뭐 몇 분 이렇게 또 전화 뭐 하고 좀 하면서 뭐 아직까지 하다가 물 타다가 반대매매 당했다라는 분도 있었고 손절했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 빠지니까 그런 분들은 더 조용하고 증시에서 더 떠나가 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여러 뭐 모임이라든지 단체방이라든지 굉장히 조용해지는 증시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증시의 바닥이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오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 격언에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환호하고 막 시장에서 막 파티 분위기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증시의 고점일 때가 많죠. 뭐 칵테일 이론이라고도 하죠. 옛날에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 뭐 그런 것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자우지가 오늘 시장 반등을 해서 뭐 기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시장의 반등은 호재가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에 둔감해졌을 때 소리 소문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 의미 있는 양봉의 첫 출발의 자리이니 지금부터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단기 바닥 정도는 좀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부터는 중기적인, 그러니까 뭐 한 반년 이상의 상승장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 상승장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바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일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기술적 반등의 힘이 어디까지 펼쳐질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뿐이죠.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는 이번에 저점을 다시 이탈하냐 안 이탈하냐 로 기준점을 잡고 시장을 판단을 하면 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을 보지는 않습니다. 상승할 때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엔벨로프를 봅니다. 엔벨로프를 본다라는 거는 이격도를 본다라는 거고, 시장에 더 강한 종목, 신고가를 치는 종목, 굉장히 치고 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더 본다라는 거고, 시장이 떨어졌을 때 지금처럼 약세장 기조로 갔을 때는 철저하게 단기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타켓을 잡고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코스닥 150업종은 무려 3.3%, 코스닥이 2.7%, 코스피도 2%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뭐 여타 아시아 증시 안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어제 국내 증시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3% 넘게 빠졌고, 다른 나라 다 급등하는데 우리나라만 못 갔으니 뭐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시장에서 당연한 일이 오늘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올라가다 좀 눌림도 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 다이렉트로 좀 올라가서 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가지고 대응을 하고 몇몇 종목만 좀 매매를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시장 다이렉트로 올라가든 좀 떨어지든 뭐 기준에 맞는 종목군들이 오면 그때그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요, 뭐 신용도 많이 줄었는데 고객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준 게 좀 이게 좀 안 좋네요. 고객 예탁금도 상당히 많이 빠져버렸어요. 50조가 무너지고 여기서 또 47조가 됐기 때문에 그간 시장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50조 위에서 거의 50조를 깬 적이 없는데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47조까지 떨어졌고, 신용 잔고는 아마 며칠 있으면은 이게 19조는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코스닥에서만 한 1조 가량 신용이 줄었었는데 단기적으로 신용이 많이 빠져서 18조대로 가면 뭐 신용적인 부분에서도 단기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양시장 다 뭐 시가부터 강하게 올라왔고 나중에 좀 밀리긴 했는데 뭐 이 정도 선은 단기적으로 뭐 3%대 지수가 올라온 거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내일 뭐 시가가 뜨든 내려오든 뭐 떠도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밀리면은 아래에서 힘 모아서 다시 올라갈 것이고, 약간 그런 흐름을 일단은 기대해 봅니다. 시장의 바닥을 만드는 과정은 원래 위아래 흔들고 방향을 잡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전일 이스라엘 이슈에도 장 초반 멀쩡하던 증시가 느닷없이 오늘 오후장 별 이유도 없이 급격하게 밀리는 어처구니 없는 시장 흐름이 연출되었는데, 아마도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흐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이슈를 집중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문제는 현재까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저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평온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확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확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 세계 증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발생되지 않는 일이지만 확전을 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액션이 취해지겠죠.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절한 현금 비중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대목이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흐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오늘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이유 없이 빠졌을 때, 즉 반대 매매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파생해서 꼭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파생 시장에서 코스닥 150 업종 또 선물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찍어 누르면은 또 그런 게 이제 또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오히려 그래서 저는 선물 매도 위주로 시장에 대응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숏 포지션을 좀 잡고 했었는데 어제부로 다 청산을 하고 일단은 어제부로 스위칭을 했었습니다. 자, 전 세계 전 세계에 이슈를 집중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문제는 현재까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전일 국내 증시 급락하긴 했지만 분명 국내 자체 수급적인 문제에 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외 전 세계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미국의 금리의 방향성과 그 길을 함께하고 있는 시장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현재 미 증시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미국 연준에서 스탠스가 약간 시장을 달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그 과정에 그런 연준 위원들의 이 연설 내용들이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시장에 표출을 하니까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는 지금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뭐 30년물이 5%를 넘었었으니까 지금 이제 10년물이 4.9%까지 찍었다가 지금 4.6%까지 빠졌잖아요. 그 폭만큼 증시가 좀 올랐는데 이따 이거는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일단 금일 시장의 스타트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이제 시장의 예상은 1조 9천억 혹은 그 언더로 봤던 게 2조 6천억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좀 줬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특히나 더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 이제 몇몇 종목군들 강한 종목군들이 딱 있죠. 제가 뭐 찍어서 봤던 뭐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의 종목이고, 두산 테스나도 상당히 괜찮았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 등등이 시장 대비 월등히 더 좋은 모습이고요. 과거에 HBM으로 엮였던 종목군들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월등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종목군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했었고요. 자, 좌우지간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가 적자이긴 하나 적자가 감소를 했고, 사무기부터 DDR5 증산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고 또 눌릴 때가 있잖아요.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반도체 섹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미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세더라고요. 왜 셀까 막 그랬다가 실적 발표가 딱 나왔을 때 7,300억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알고 있었어요. 가이던스
뭐 컨센 같은 게 6,600억에서 6,900억이라 7천억 나오는 거 보고 올라갈 때 이걸 따라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IRA 세액공제가 2,300억이 됐다라는 걸 따져보면은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최근에 주가가 많이 고점에서 빠진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더 강하게 LG 엔솔을 끌어올렸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줄지, 그렇다면 만약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 IRA 세액 공제가 2,300억이 추가된 실적이 발표된 거라 5천억의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나 뭐 다른 양극재 기업들의 이번에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시장의 수급에 맡기면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의 구간이 아니라 수급에 맡기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예를 들면 지수를 강하게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2차전지 섹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고요. 또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2차전지는 분명히 있어야 될 종목이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온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선반영을 했다면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10월 13일 금요일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금요일날. 자, 에코프로 그룹주 13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은 이미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악화에 또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수가 반등할 때 이제부터는 관심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BM 하나는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못 덤볐던 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고점 꼭대기에서 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꼭대기에서 돌파 부분이 좀 나와가지고, 자, 그 외에 전반적으로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저점을 다지는 국면에서 오르고 내리고 이슈 하나에 반응을 할 테지만 일단 시장의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지수가 쉬어갈 때 매수로 접근하시고 이제부터는 종가 매수던 매매의 빈도를 서서히 늘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가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매매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물려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물려도 하루 이틀 안에 주가들이 반등을 해서 뭐 본전을 치고 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근한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물려도 뭐 이 정도쯤 되면은 뭐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겁니다. 자, 전일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던 시장에서 시장을 판단하는 지표는 바닥이 근접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펀더멘탈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관련주는 이제 조심하시고, 혹시 많이 밀렸을 때 확전이 터지면 그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사실 장 초반부터 흥국석유가 좀 강했고, 장 막판에 뭐 이런 이제 흥국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뭐 일부 방산주 종목군들이라든지 좀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뭐 지정학적 부분은 이해합니다. 뭐 아직 이스라엘이 전면전, 그러니까 그 육상 지상 병력으로 침투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지만은요, 미국이 버티고 있어서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테마가 있고 뭐 흐름이 있다면 계속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뭐 종목군들 이렇게 그냥 봐 보시고, 여기에 이제 좀 약간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만 좀 볼게요. 일단 위니아 기업들이 지금 다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막 하는데, 위니아전자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했는데요. 법정 관리랑 또 기업 회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을 회생하게 되면 매각이잖아요.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다. 이거는 곧 매각으로 이어진다라고 되니까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서 저도 오늘 상한가 간 거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보면은 M&A 판이 열릴 수도 있겠네. 회사가 망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위니아전자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이 부분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위니아이드가 애플에 얘네가 그걸 하죠. 애프터 서비스 국내 점유율 40% 점유하는 그냥 뭐 자생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뭐 대주주 반대 매매 맞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이 2,500억 하던 게 지금 200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오늘 보면은 이제 뭐 로봇주라든지 뭐 아마존 관련된 이슈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또 시간 외까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닥권에서 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서 그런지 시간 외에서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시간 외에 몇몇 종목군들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을 좀 보인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이 안에서는 그냥 포시에스 정도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으니까 정도랑 그 다음에 위니아에이드 이거는 서브로 한번 저도 비중을 줄여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를 한번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볼게요. 코스피도 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제가 지수를 볼 때 분명히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라. 아주 잘 나오지 않은 다이버전스 나오고 나서부터는 바닥에 거의 근접했다. 빠지더라도 뭐 얼마나 빠지겠냐 이거죠. 바닥에 근접했다. 코스닥도 다이버전스는 바닥에 근접했다. 이 추세선에 맞다 왔다. 뭐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그럼 어제 공포 구간이 있었죠. 일단은 뭐 지수는 이러한 구간에서 어찌됐든 과매도 들어가고 다이버전스 만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선을 탔고요. 오늘 시가가 뭐 5일선 밑에 출발했는데 빠르게 이제 5일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장중에 3%대까지 올랐는데 이런 구간들 이제 단기적으로 이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맞고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힘이 바닥에서 올려오려고 하는 힘이 최근에 많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올라가서 11선 저항 맞고 좀 밀렸다가 한 차례 더 밀려서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또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기업들은 그럴 때마다 다시 사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맞고 뭐 21선을 맞고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그 하락의 강도나 이유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걸로 보고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장 막판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 뭐 회원님들한테 이제 이 구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밀려오다가 이때 거래가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9,500원 언저리 구간은 좀 사도 괜찮겠다,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도 그 언저리에서 어제 좀 샀었고요. 이런 자리에서 조금인데 좀 사고 좀 위에 사서 시간 외에서 좀 주식을 좀 사가지고 넘어와서 일단 오늘 분할 매도를 조금 일부 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넘어갑니다.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죠. 뭐 지수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 차안해서 봤다 정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런 지수 레버리지
또한 6%가 올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가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 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도치 캔들을 좀 만든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버텨주는 게 저는 시장한테는 좋다. 삼성전자 매매할 건 아니지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이상 바닥을 깨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든지 하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삼성전자 여전히.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호실적에 똑같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 저항은 또 돌파가 잘 안 되고 박스권 형태로 계속 가서 지금 현재 뭐 사람들은 그냥 SK하이닉스로 박스권 플레이 하는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좀 셌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형주들 이런 신호들이 잘 안 나오죠. 여기서 사실 좀만 더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다이버전스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많이 밀린 상태에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IRA가 추가되면서 호실적으로 둔갑이 되고 그러면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LG 엔솔이 일단 실적으로 좀 나와줬는데 13일날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지켜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정말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보다 정말 많이 빠졌죠. 거의 60만원대부터 20만원 근처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60%가 단기간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까요? 저도 이제 오늘 이 종목 떨어지는 폭을 좀 계산하고 봤을 때, 와, 추석 전에 산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두드러 맞은 퍼센테이지가, 와, 26%면 추석 전에 샀으면 26%를 지금 하락을 맞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진짜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용이나 미수 뭐 반대 이런 걸 썼으면 굉장히 아팠을 뭐 하락의 강도가 나온 거죠, 이 단기간에. 그래서 뭐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이 뭐 22만 원인데 그 근처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리 23만 5천 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인데, 이때가 이제 아마 실적 발표하고 23만 5천 원 여기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고 거래가 늘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 좀 못 들어간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좀 매매가 좀 늦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자리 돌파 예약 매수 좀 걸어놨다가 여기서 돌파 따라 붙어가지고 한 2% 좀 안되게 먹긴 했는데 좀 아쉬운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매매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아쉬운 매매였던 것 같아요.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서 좀 아쉬웠던 매매 같고, 내일장 이제 지수가 예를 들면 반등을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올라가더라도 바로 가지는 않겠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시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힘을 내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지 보고 지수의 역할을 해줄지 보면서 좀 매매 대상으로도 고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밀리면은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그 자리까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좀 돌렸고요. 바닥 다지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전부 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첫 파동의 시작점 근처에서 좀 나와서 실적이 깨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엔캠도 이런 구간에서 일단 실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이 친구도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3분기 때 국내 전해액 수출량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하고 있어서 전해액 기업들은 실적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전부 다 전해액 수출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단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거는 팩트입니다. 수출 데이터는 팩트이기 때문에 뭐 엔캠도 있을 것이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있을 것이고 동아기업도 있을 건데 아무튼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수출 데이터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어제 강하게 올라왔다가
쭉 밀렸었죠. 어제 얘도 고점 대비 한 7% 빠졌었는데요. 오늘 시가 갭 들면서 장중에 8%가 올라가면서 제가 목표 주가를 이거를 회원님들한테 살 때 27,000원 잡았는데 거의 그쯤까지는 일단 균적 반등이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패턴이 저는 더 좋아 보여서 지금부터는 좀 눌리는 구간을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월덱스라는 종목은 가지고 있다가 이날은 매도를 좀 못했고요. 오늘 오늘 나머지 물량은 그냥 올라올 때 전량 매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분할 매도를 그냥 했었습니다. 이때 사고 시간에 사서 비중은 채워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한 거라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군들 올라올 때 뭐 매도 처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두산, 테스나가 굉장히 좋았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DIT 얘가 SK 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또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지금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시장이 돌아섰을 때 제일 먼저 돌파를 하는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증시를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들 눌렸을 때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뢰도는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서 좀 눌릴 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IT 반도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는다면 다시금 들어가 볼 만한 종목군도 많은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아직 시세가 많이 안 나왔던 게 전공정 장비 쪽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유진테크도 지금 방향을 계속 바꿔 놓은 상태고 월덱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정 시에 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손이 느리더라도 이런 추세선 하나 그어 놓고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해도 편안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했고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 유한양행 개인적으로는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5일선을 타고 21선 아래 깔려있는 선을 타고 지금 추세로 야금야금으로 좀 가네요. 내일 뭐 음봉 떨어졌다가 모레 양봉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 가지고 매매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스코텍하고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유한양행이 좀 더 쓸 수밖에 없는 게 국내 보험 등재 이슈까지 지금 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훨씬 세다 라고 보여지고요. 인벤티지랩도 관심은 갖네요. 관심은 가져지는 종목이고 61선 이평선 안 깨지는 선에서만 안 깨지는 선에서만 종목을 좀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랑 뭐 중간중간 매매는 몇 개 좀 했는데 크게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뭐 잠깐 에이스테크 돌파할 때 좀 들어가서 뭐 빠르게 이 구간이죠. 여기서 빠르게 이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순식간에 뭐 한 4~5% 올라가서 뭐 이거 하나 먹었던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남 여기서 조금 늦어가지고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 제가 들어갔던 거고요. 돌파할 때 서남도 여기 이렇게 돌파할 때 3분봉이니까 이렇게 돌파할 때 뭐 여기 수렴하고 돌파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한 3~4% 좀 안되게 했던 것 같고 솔트웨어는 회원님들하고 이거는 이제 호가창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자리에서 오늘 아마존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수렴을 다 했었죠. 수렴을 하고 뭐 보통이라면은 이런 구간들 혹은 이런 구간들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간 게 맞는데 여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서 이봉에서는 안 들어왔더니 이봉에서 눌릴 때 들어가려 했더니 저는 체결을 좀 못했고요. 뭐 체결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정쩡한 자리 이 자리에 첫 눌림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이너스권에서 뭐 한 3% 반등 자리긴 했는데
약간 좀 어정쩡한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들어왔구나, 여기 조정 받을 때 들어와서 이렇게 먹고는 나왔는데 조금만 타점이 그랬으면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존 웹스 국내 8조 투자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포시에스가 이제 시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은 좀 나왔는데요. 거래대금을 많이 실은 양봉은 좀 나왔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좀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용하기도 해요. 오히려 용하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쪽도 체크는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군들 말하자면 너무 깁니다. 좋은 종목군들이 너무 많고 봐야 될 종목군도 참 많은데, 여러분들도 종목군들 잘 돌려보셔서 지금 좋은 기회니까, 좋은 기회니까 시장 잘 보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구간들은 뭐 단타든 뭐든 웬만해서는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착안해서 이제부터 지수 마이너스권 들어가고 시장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은 좋아 보인다라는 종목군들 매수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